자,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이제. 그래서 아마 오늘 집합 다 끝날 것 같고, 그 명제도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학 때까지 고수들은 다 끝낼 계획이니까. (710) 741번까지 했네. 아, 아니다. 739번까지 했네. 그럼 유형 12번을 볼 건데, 요런 벤 다이어그램 골라내는 거는 색칠 공부잖아. 뭐, 숙제로 한번 넘겨도 되겠지, 여기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도 하나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볼 텐데, 유형 13번이지. 얘는 좀 별표가 들어가. 얘는 다음 시간에 기출을 볼 텐데, 얘가 많이 나온 애야. 그래서 약수와 배수에 관한 건데, 거기 유형 13번 보시면, 배수와 약수의 집합의 연산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지? 특히 이제, 배수가 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한, 비중을 보면은, 한 9대1 정도야. 그래서 배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봅시다. 배수만 좀 살펴볼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살필 게 교집합을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요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4의 배수, 얘를 우리가 4의 배수라고 표현해 볼게. A4, 4의 배수, 4의 배수하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이렇게 교집합을 먼저 정리해 볼게. 교집합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4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4, 8, 12, 16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20 뭐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6, 12, 18, 뭐 24, 30 뭐 이렇게 나가겠지. 예, 공통 부분이야. 공통 부분은 1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적으면은 여기 24, 24나 걸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집합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치?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가 되니? 12의 배수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등으로 표현이 돼. 얘는 뭐냐면 A의 12의 배수.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공배수지.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최소 공배수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합집합이지. 합집합. 그 합집합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 합집합은. 그래서 두 개로 나눠볼 건데, 이런 거 봅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이걸 합쳤어. 이런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 이 합집합 한번 볼까? 두 가지 경우를 내가 나눠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볼 건데, 차이점이 있어.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느 하나가, 4가 지금 뭐니?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수 관계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배수 관계 있을 때야.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수 관계가 없을 때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 6은 4의 배수 아니잖아. 그치? 4의 배수. 6이라고 하는 건 4의 배수는 아니지. 두 개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 경우는 합집합을 했어. 그럼 얘는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4, 8, 12 이렇게 나가는 거지.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니? 합치면 얘가 얘한테 쏙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도 등으로 표현이 돼. 얘는 2의 배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등으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배수 관계일 때는 등으로 표현이 돼. 그런데 지금 얘 밑에 경우 볼게. 4의 배수 4, 8, 12, 16, 20 뭐 이렇게 나가는 애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6, 12, 18 얼마니? 24, 30 뭐 이렇게 나가는 애인데, 두 개를 합쳤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4, 6, 8, 뭐 12, 16, 18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떤 특정 수의 배수니? 특정 수의 배수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특정 수의 배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등으로 표현이 안 돼. 얘는 등으로 표현이 안 되고, 얘는 포함 여부만 따져볼 수 있어, 이렇게. 그지? 배수 관계일 때는 등으로 표현되는데, 배수 관계 아닐 때는 등으로 표현이 안 돼. 특정 수의 배수가 아니야. 포함 여부만 따져지는데, 그치? 얘는 누구의 배수에 들어오니?
얘는 포함이 되지. 어느 배수에? 2의 배수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포함 여부만 따져볼 수 있는데 요 4하고 6의 공약수들 그 중에서 근데 항상 묻는 게 최대 공약수를 묻거든. 가장 큰 놈을 물어보니까 얘는 2의 배수. 이런 식으로 얘는 포함 관계 따져볼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거야. 교집합은 깔끔하게 예외 없이 하나로 나와. 무조건 최소 공배수로. 교집합은. 합집합은 뭘 봐야 돼? 두 개가 배수관계에 있는 점들 보고, 배수관계 있으면은 쏙 들어와. 배수관계 없을 때는 등호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뭘 물어본다? 항상 최대값을 물어봐. 그래서 우리 하나만 문제 풀어볼까? 오히려 내신은 얘들아 이렇게 좀 기본적인 문제보다도 뒤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볼까? 저기 뒤에 793번 가볼까? 얘를 통해서 한번. 내신은 한 요 정도 졌다. 차라리 이 문제는 793번으로 가볼게. 그 앞에 기본 문제들이 좀 너무 쉬우니까 그걸 숙제를 해보시고, 우리는 793번을 볼 건데, 자연수 K의 양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 교집합이 나왔어. 그치? 첫 번째 나온 거는 A12. 12의 배수, 얘는 18의 배수지.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깔끔하게 나온다고 그랬지? 등으로 표현돼? 그럼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 12하고 18에 최소 공배수잖아. 누구 있니? 36이니? 36? 그래서 얘는 36의 배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을 다시 적으면 이거야. A의 M의 배수지. 얘가 A의 36. 요거를 만족하는, 지금 문제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얘는 36의 배수잖아. 얘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36, 뭐 72,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애의 배수인데 얘가 얘한테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요 M은 어떻게 돼야 되니? M은 어떻게 돼야 돼? 봐봐. 얘는 36의 배수니까 이렇게 등장하는 애잖아. 얘한테 얘가 쏙 들어와야 돼. 그러면 M은 어떤 거 돼야 돼? 36의 배수. 그러니까 이게 M 값으로 가능한 거는 36이거나 아니면 뭐 72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가 쏙 들어오겠지, 얘한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애 구하래. 누구야? 36. 맞지? 그 다음에 합집합 넘어가 볼게. M 값 구했어. M의 최소값 구했어. 얼마야? 36. 그 다음에 A의 20 값이다. A 합집합이지. 합집합은 뭐부터 보자고 그랬어? 둘 사이의 관계, 배수관계에 있는 점들 걔를 봐야 돼. A의 20하고 A의 30이지. 요 둘 사이는 배수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30이 20의 배수니? 아니잖아. 그럼 얘는 등호로 표현이 절대 안 돼. 그렇잖아. 지금 얘를 합쳤어. 얘를 합치면 얘는 절대 등호로 표현이 안 돼. 포함력만 따져볼 수 있는데 얘는 요거하고 요거에 뭐?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 4하고 6일 때는 이거의 공약수들. 여기에 들어갈 요 n인데 얘는 원래 20과 30의 공약수들이거든. 공약수들인데 그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놈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최대 공약수 누구니? 약수 중 제일 큰 놈. 10이지? 그래서 답이 나왔지? 어렵지 않잖아, 그지? 어렵진 않은데 내신이 상당히 잘 나와, 이거. 그래서 딱 요 정도가 내신 문제야. 793번으로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 앞에 있는 오히려 조금 쉬운 문제들을 숙제를 해보시고. 그치. 특히 뭐 749번이라든지 750번 요거를 숙제를 꼭 해보시고, 두 개를. 그 다음으로 유형 14번 넘어가 볼게. 부등식 나왔을 때.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 요거 그냥 숙제로 넘겨볼게. 이건 어렵지 않거든. 그냥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유형 15번 갑시다.
유형 15번 보시면 대칭 차집합 나오네. 이것도 내신에 좀 나오지. 대칭 차집합. 내신에는 종종 나오고, 대칭 차집합은 우선 개념부터 살짝 얘기하면은 이름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어.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일반 연산 기호가 등장해. 우리가 얘들아 사칙 연산이라는 거 알지?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사칙 연산 요 기호는 일종의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십자가 모양, 이런 십자가 모양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뭐하다? 더한다는 의미인 거고, 요 짝대기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는 기호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사칙 연산 기호라고 하고, 일반 연산은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 동그라미 B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연산 기호를 내가 약속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속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A 곱하기 B를 한 거에서 합을 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연산이라고 그래.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일반 연산이 등장하거든. 대칭 차집합은 보통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A 뭐 세모 B 이런 게 등장할 거야.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일반 연산 기호로 정의를 해주고 시작을 해. 그럼 대칭 차집합은 요거거든.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적이야. 그러니까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A, 얘를 어떻게 더한 거지, 이렇게. 요게 바로 대칭 차집합의 정의지.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빼면 요 부분이지.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면 요 부분이잖아. 두 개 더 했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대칭 차집합은 물론 문제에서는 요걸로 정의될 때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두 번째 얘를 기억해야 돼. 요 빗금친 부분을 째려보시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니? 두 개를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 빼낸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합집합에서 뭘 빼냈다, 교집합을 빼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게 문제를 풀 때 가장 생각이 편하다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도 우리는 항상 뭐야? 두 개를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 뺀다.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 빼는 거, 걔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볼까? 136페이지 가볼게. 그 대칭 차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 보이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건 정의야. 보통 문제에서 정의는 그렇게 나올 거야. 차집합인데 대칭적인 모습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그치? 머릿속으로는 다 그걸로 풀어낸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 표현법. 같은 의미의 표현이 몇 개 나오지?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봐. 이제 성질 몇 개. 성질 몇 개 여기 좀 암기하고 있으면 편해.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대칭 차집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A 세모 B 얘랑 B 세모 A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교환이 성립이 돼. 실제로 해보면 돼, 얘들아. 두 개 합한 거에서 공통분 빼봐. 같잖아. 그 다음에 누구도 성립이 되니? 결합도 성립이 돼. 결합은 의미가 뭐였지? 결합은 언제 써? 연산기호가 같을 때 쓰는 게 바로 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계산의 순서를 요 놈 먼저 할래, 요 놈 먼저 할래. 그래서 A 세모 B 이거 한 다음에 C하고 하나, B하고 C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하고 요 작업을 하나. 같다고. 실제로 너희들 한번 해봐, 집에서. 교환 법칙까지 성립이 돼. 결합까지는 성립이 되거든. 그런데 분배는 성립이 안 돼. 분배는 언제 쓴다? 연산기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A 교집합에 B 세모 C 이런 거를 얘를 연산기호 써가지고 이렇게 분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배는 안 돼. 분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칭 차집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환 성립되고 결합 성립되고 분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험은 오히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많이 나오지. 네 번째 얘는 알아야 돼. 뭐냐면 A하고 요 A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반복했어. 그러면 요 횟수를 잘 봐야 돼. 이 A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하고 홀수계일 때하고 달라. 짝수 봅시다. 짝수. A를 두 개 했어. 짝수계라고 하는 거는 A를 두 번 한 거야.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니?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 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A에다 A 더했어. 그럼 뭐가 돼? A지. 거기서 공통부분도 A잖아. 그럼 A에서 A를 뺐으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공집합이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짝수계일 때는 항상 공집합이 나와. 홀수계일 때는 하나만 더 해볼까? 봐봐. A 세모, A 세모, A야. 그럼 두 개까지 있을 때 우리가 공집합인 거 알았지? 그치? 그러면 공집합하고 A 더하면 뭐야? A. 공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은, 공통부분은 공집합. 다시 한번. 얘하고 얘를 더하면 A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부분은 얘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A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A가 자기 자신이 돼. 얘가 반복이 된다는 거지. 짝수계일 때는 공집합, 홀수계일 때는 A. 요게 계속 반복이 돼. 그치? 요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실제는 5번이 제일 시험장에서는 암기하면은 제일 좋은 게 바로 5번이야. 봅시다. A, 세모, B하고 A의 여집합이지. 여집합끼리 요거 했을 때 이게 같아. 이거는 암기해두면 되게 편해. 이게 실제로 이거 여집합이 들어가잖아. 이걸 하려고 하면 되게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하자고. 5번 정도.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나는 맨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 761번. 761번. 이거 봅시다. 761번 보시면 A 별표 B지? A B가 얘가 지금 차집합, 그치? A 차 B, B 차 A. 대칭 차집합이지? A 차 B, 합집합, B 차 A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합시다. A를 짝수계 했지? A 짝수계 하면 뭐라고 그랬어? A 짝수계 공집합 틀렸지? 니은 번 가볼게. 교환법칙 성립하지? 니은 맞아. D급번 볼게. D급번 뭐라고 돼 있냐면 B하고 전체 집합이지. 그러면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두 개를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 뺄 거야.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전체. 공통 부분은 B. 전체에서 B를 뺄 거잖아. 전체에서 B를 뺀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얘는 B의 여집합이 돼야지. 디귿 맞지? 리을 맞잖아. 리을을 시험장에서 이거 색칠하고 있으면 되게 오래 걸려. 생각보다 이거. 내가 외우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거. 알겠니? 이거는 성질은 좀 기억을 해야 돼. 특히 4번, 5번이 거의 내신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 16번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는데 봐봐. 762번 볼게. 뭐 새로운 연산이라고 돼 있는데 762번. 거기 A 세모비지? 그 일반 연산 A 세모비가 이렇게 정의가 됐어. 합집합의 여집합. A 합 B의 여집합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합집합의 A 교비 이게 돼 있어. 그럼 요거를 한번 좀 내가 다듬어 볼게 얘들아 이거.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면 드모르간을 먼저 써볼게. 드모르간 여집합을 뽑아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시면 얘는 A 합 B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 뒤집히겠지.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드모르간을 썼어. 드모르간 보니 얘를 이렇게 분배해봐. 얘 나오잖아. 얘를 하나로 보면, 그치? 아이고. 이거의 여집합 이거지? 그럼 요게 의미하는 건 뭐니? 봐봐. 합집합에서 얘는 A 합 B에서 뺐단 얘기지. 누구를? A 교 B. 됐니? 됐어? 여기까지? 요거의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아내가 뭐야? 아내가 대칭 차집합이잖아. 합한 거에서 공통분 뺐잖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야. 됐니? 요거를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A 세모 B라고 하는 거는 A 세모 B는 뭐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약속이 된 거야. 그럼 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문제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가정하고 다 해. 그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뒤집으면 되잖아. 지금 문제가 뭐야? A 세모 B는 뭐라고? A 세모 B의 약속은 대칭 차집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걔만 뒤집으면 된다고. 그치? 그럼 가볼게. 그럼 1번은 당연히 성립이 되지, 얘들아. 대칭 차집합, 이거 봐. 요것도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칭 차집합에서 이게 성립이 되면은 그거의 여집합도 똑같이 성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볼 것도 없이 참이야. 교환 성립이 되고. 요거 교환이 성립이 되겠지. 2번 가볼게. 1번은 성립이 되고 2번 가봅시다. 2번은 A 세모 U거든. 그러면 마치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두 개 합하면 뭐야? 합하면 전체 맞니? 합하면 전체. 공통은 뭐니? 공통은 A지. 빼면은 뭐가 남아? A의 여집합. 대칭 차집합이라면 얘가 나올 건데 그거의 여집합이라며. 그럼 뒤집어야지.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문제 푸는 방법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만 뒤집으라고. 그러면 2번에 답이 나왔네. 2번 틀렸잖아. 됐니? 이런 식으로. 그럼 3번 하나만 더 해볼까?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A 세모 공집합이야. 우리 접근은 대칭 차집합처럼 두 개 더 했어. 합하면 뭐니? 합하면 A지. 공통 부분은 뭐가 돼? 얘잖아.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 빼면 뭐니? 얘지.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이고 얘를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A의 여집합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은 잘 나오진 않아. 그지만 할 수는 있어야지. 우리 할 수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 얘는 뭐 워낙에 잘 나오는 애니까.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얘가 나오겠지.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연소고. 근데 마지막 테마가 이제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관한 게 남았어. 집합은 요것만 하면은 이제, 뭐겠네.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게 한 문제가 무조건 하나가 할당돼 있어. 많게는 2개까지 나오긴 하는데, 봅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거 봅시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그 유형 17번이야? 그 유형 17번 보시면 거기 막 공식처럼 쭈르륵 뭐 나와 있지 얘들하고. 뭐 하나하나를 뭐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라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는 2개밖에 없어. 1번과 2번이야. 3, 4, 5번은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지. 뭘 이걸 외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거는 딱 2개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원소의 개수에 관한 거는 집합 2개짜리하고 3개짜리. 그렇지. 그럼 처음에 등장하는 게 2개짜리.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A고 B일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거지. A 합 B.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같은 경우는 중복된 것도 한 번만 적기 때문에 2번 카운팅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하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해주시고, 여기 부분은 중복 카운팅이잖아. 여기 한 번 할 때 카운팅했고 여기 한 번 할 때 또 카운팅했어. 2번 카운팅을 했으니까 한 번 빼줘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2개짜리. 그 2개짜리는 얘들아 이거 5등급 학생도 이거 다 외우잖아. 이거는 누가 못 맞추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2개짜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2개짜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요 교집합.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교집합 A 교 B 이거에 최대하고 최소에 관한 게 시험에 거의 여기에 몰려 있다고. 2개짜리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시켜서 넣는 거는 누가 못해 이거를. 그렇잖아.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봐봐. 주관식 나오면 학생들이 이거 답을 잘 못 써서 그래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둘 사이 관계 봐봐. 어차피 얘는 지금 A 집합의 원소에서 B의 집합은 고정돼 있을 거잖아. 얘는 고정이 돼 있는 애야. 그럴 때 요거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요 두 놈 사이 관계를 봅시다. 지금 얘 봐봐. 교집합의 원소에서 커지잖아.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관계 있는 거 알겠니? 얘는 지금 고정이야. 얘는 어떤 상수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고정돼 있어.
그러면 빼는 애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좀 이해하라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관계 있어. 그리고 거꾸로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겠지. 그럼 지금 문제가 교집합 원소의 개수 이거의 최대 치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깔끔하거든. 어떤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 공통 부분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떤 경우니? 인원수 적은 애가 모조리 쏙 들어오면 돼. 최대가 발생하는 순간은 상당히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원수 많은 애. 얘가 만약에 B가 인원수가 더 많다고 가정하면은 최대값은 뭐냐면 B가 그냥 A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지. 그치? 이럴 때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돼. B가 그냥 A를 쏙 담고 있으면 교집합이 바로 이 자체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최소는 언제일까? 답안에 이거를 현출을 잘해야 돼. 얘들아. 최소가 발생하고 싶어. 최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다? 봐봐. 봐봐. 여기서 이걸 잘 적어야 돼. 서술형 답안 나올 때. 얘가 제일 적어. 얘가 제일 적다는 얘기. 누가 제일 크다는 얘기니?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거든?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거지. 어떤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있겠지. 다시 한번 이거를 답안에 잘 써야 돼.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인데 요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 영역에 있는 애가 얼마일 때야? 0일 때 아니니? 그래서 답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요 문구가. 알겠니? 이 양 사이드 이쪽에 0이 돼야 돼.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니? 전체가 인원수가 있을 때 이쪽 외곽에 있는 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답안에는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요거. 쌤들이 원하는 게 요 문구야. 요게 들어가 줘야 돼. 여기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 그래서 776번 볼까? 요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2개짜리는 거의 뭐 최대 최소에 그냥 몰빵 나오고 있어. 봐. 776번 가볼게. 전체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 30명이지? 30, A 24, B 18이야. 그럴 때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 이거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A 교 B 이거의 최대 최소 묻는 거야. 최대값은 깔끔하다 그랬지. 인원수 많은 애가 인원수 적은 애를 쏙 담고 있는 경우야. 그러면 지금 B가 더 적잖아. 그럼 최대가 발생한 순간은 A 집합 안에 B가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경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B가 몇 명이니? 18명이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냥 18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깔끔한데. 그럼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 어떤 경우다?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은 반드시 우리가 적어야 될 거는 A 합 B가 모일 때다. 전체 집합일 때다. 이렇게. 그치? 요 순간이잖아.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2개짜리 쓰겠다는 거야. 봐봐. 2개짜리 가져올게, 적어서. 2개짜리 가져오시면, A 합 B,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N의 A 더하기 N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A 겹이지? 이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요 놈을 뭐로 바꾸겠다? 얘를 얘로 바꿔 적을 수 있다 이거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가 최대라며. 그럼 얘는 문제 나와 있잖아.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 전체 집합. 봐봐. 문제 봐봐. 3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30은 이렇게 되는 거야. 30은 A 몇 명? 24명. B 몇 명? 18명.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모르는 거지. 그럼 얘는 24에서 18 다음에 42. 42에서 30 뺐으니까 얼마니? 12지? 그러니까 정답 얼마? 12. 그래? 주관식에 현출해야 될 문구는 바로 뭐라고? 얘 안 쓰면은 감점이 매우 심해 이거. 원하는 게 얘거든. 이걸 냈단 얘기는. 됐어. 그러니까 2개짜리는 최대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봅시다. 우리 거기 보면은 3개짜리 한번 볼게. 이제. 집합 4개짜리는 안 나와.
교육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2개짜리 하고 집합 2개짜리 하고 3개짜리만 있는데 거기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공식 봅시다. 그 유형 17번 박스 안에 있는 괄호 2번 합집합 3개짜리 A 합 B 합 C 얘는 공식이 좀 길지. A의 원소의 개수 B 그 다음에 C 더한 다음에 A 교 B B 교 C C 교 A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거지. 우리가 A, B, C가 이렇게 3개 있지. A, B, C 집합이 이렇게 3개 있는데 합집합의 원소개수니까 여기 영역들이 한 번씩만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A의 원소개수는 얘네들이잖아. 얘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한 다음에 이쪽은 뭔가 중복 카운팅이 지금 여러 번 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좀 표현이지만 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2개끼리 교집합의 합. 우리 그냥 우리끼리는 두교합이라고 합시다. 두교합. 그러니까 여기 영역들은 카운팅이 중복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한 번씩 다 빼주시고. 근데 봐봐. 여기서는 요거 뺄 때 요거 빠졌지. 요거 뺄 때 여기 또 빠졌어. 여기 뺄 때 또 빠졌잖아. 요 가운데 여기는 좀 너무 또 과하게 뺀 거지. 네, 그래서 한 번 더 더해준다는 얘기야. 그치? 집에서 궁금한 학생들은 이 공식이 왜 이런지 궁금한 학생들은 여기 영역을 1, 2, 3, 4, 5, 6, 7 이렇게 이름 붙인 다음에 집어넣어봐. 그럼 딱 맞아떨어져 얘가. 알겠니? 그건 집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럼 3개짜리와 관련해서는 근데 뭐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거의 요즘 모의고사 추세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막 이렇게 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 모의고사 좀 구경 좀 해볼까? 뭐 784번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다 활용 문제로 나와. 뭐 주저리주저리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즘 문제가 다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붙여서 A, B, C 이렇게 이름 붙여서 요 수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편하다고. 문제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769번 가볼게. 769번. 769번 갑시다. 769번 보시면 세 집합이야. 3개짜리인데 A와 B가 서로 소이다. 보이니? A와 B가 서로 소다. 서로 소의 개념 뭐였지?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거잖아. 769번 보시면 지금 A와 B가 서로 소야. A와 B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A와 B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C는 뭐 이렇게 있겠지. 여기 C라고 합시다. 이런 그림 아니니? A하고 B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공통분이 없어야 돼. 이런 그림이야. 되니? 그랬을 때 요거 내가 3개짜리 적어놨어 얘들아. 요거 재활용 해볼게. 요거 바로.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하란 얘기지? 그러면 요게 9야. 요게 9. 요거 재활용 해볼게. 요게 7이지? 그 다음에 요게 11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을 게 지금 요 3개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봅시다. n에 A 합 C가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A 9에다가 C 11 더하고 여기서 누구 빼면 돼? n에 A 교지? 근데 얘가 얼마다? 15라고 나와 있잖아. 15니까 이걸 값 얼마? 5지 5. 그러니까 요놈의 값이 5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는 5가 된다. 그 다음에 B하고 C. B하고 C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얘는 B7, C가 11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의 교집합 요거지. 근데 얘가 얼마다? 16이다. 그러면 18에서 여기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놈 2네. 됐지. 이거는 얼마니 얘들아? C하고 A. 지금 문제가 A와 B가 서로 소잖아. 지금 A와 B가 아니구나. 이 경우나 면에
그치? 얘는 0 아니니? 그치? A하고 B는 공통분 없잖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0 아니야? 셋의 공통분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답이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자, 775번 한번 해봅시다. 근데 막 졸립지? 나만 하니까. 775번 도전. 요런 걸 맞춰야 돼. 775번. 답 나왔어? 안 나왔어. 한번 해보시고. 775번. 이거 답 나오니 같이 볼까? 간단하게 나와야지. 봐봐. 막 이렇게 활용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건데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름 붙인다고 그랬어. 지금 전체가 48명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적. 얘가 48. 그 다음에 울릉도를 내가 A라고 할게. 울릉도 얼마니? 13명. 안면도 B라고 할게. 안면도 19. 제주도 32.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기호로 다 표현해야 돼. 됐지? 세 곳 모두 가보네. 어떻게 적어야 되니? A교, B교, C. 얘가 6이다. 지금 울릉도, 안면도, 제주도 중 한 곳도 안 가본 회원은 없다. 그 얘기는 뭐니? 우리가 막 이렇게 집합을 그렸을 때 이 바깥쪽이지? 이 전체 집합을 잡았을 때 이 바깥쪽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뭐 바깥쪽이 없는 상태 그걸 거고 저거 이거 공식 한번 적용시켜 볼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세 곳 중 두 곳만이지. 봐봐. 두 곳만이 뭐니?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 두 곳만이니까 두 곳만은 어느 영역이니? 두 곳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요게 두 곳만 아니야?
그러면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우리가 두교합 배웠잖아. 봐봐. 두교합. 두 개끼리 교집합이야. 두 개끼리 교집합. 요거 더하기 이걸 한 거에서 얘를 몇 번 빼면 되니? 3번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도 만들 수 있어. 뭐냐면 요 두 개만이지. 두 개만.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냐? 두 개만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교합에서 3배의 세교합. 봐봐. 다시 한번. 요 빗금친 부분 어떻게 구해? 요거의 합, 요거의 합, 요거의 합. 그럼 얘는 몇 번 더했어? 무려 3번을 더했어. 이걸 빼야 돼. 3번 빼야지. 그럼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적어볼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합집합이 48이잖아. 48은 어떻게 돼? 48은 A 13, B 19, C 32. 이거에서 뭘 빼야 돼? 두교합. 내가 기호를 이렇게 적을게. 얘를 우리가 두교합이라고 했지? 그렇지. 여기다가 뭘 더하니? 세교합을 더해야 되지. 세교합은 6이라고 나와 있잖아. 됐니? 여기 성립이 되지 우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두교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먼저 얘를 먼저 구해야지. 그러면 두교합 얼마 된다? 이거 다답 얼마니? 13, 19, 32, 64, 70이네, 70? 70에서 48 빼면은 22? 22가 맞아? 그래서 두교합이 얼마나 나? 22가 나옴을 알았어. 두교합만 찾으면 끝나. 두교합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요거. 그걸 우리가 두교합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그러면 정답은 얼마? 두교합 22에서 뭘 빼야 돼? 세교합의 3배를 빼야 돼. 이거의 3배, 6, 3, 18을 빼주시면 얼마? 4. 이렇게. 워낙 잘 나와, 얘. 2개만. 워낙 잘 나와, 시험. 2개만 나와서 어떻게 구한다고? 요 부분이잖아. 요걸 좀 기억해야 돼. 두교합에서 3배의 세교합을 뺀다. 어차피 근데 뭐 다음 시간 기출 보면은 마주치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유형 19번은 했지? 그렇지? 유형 19번은 수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 거고, 유형 20번은 똑같은 문제잖아. 유형 20번은 활용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 최대지수 나왔어. 그러면 7, 8, 1번 한번 답 내볼래? 똑같잖아. 7, 8, 1번. 요거. 최대는 인원수 많은 애가 작은 애 담고 있는 경우. 최소는 뭐라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 7, 8, 1번. 한번 답 내봅시다.
정상적으로 수업 들었으면 답이 나와야지. 그 산악회 전체가 65명이다. 그럼 전체 집합 몇 명? 65. 지리산 A, 한라산 B라고 할까? 지리산 59. 그 다음에 한라산 38.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모두 등반해 보내. 모두 등반했다는 얘기는 A교비잖아. 요거 아니니? A교비의 최대 최소지. 그럼 최대는 뭐라고 그랬어?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는 인원수 적은 애가 얘가 얘한테 쏙 들어올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38. 그치? 인원수 적은 애가 마을 애한테 쏙 들어와 있는 경우 38.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라고 그랬어?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은 A하고 B를 더한 게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다 이랬잖아.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거지. A하고 B가 있을 때 이 외곽 둘 다 안 올라가 보네. 여기가 없는 경우죠. 여기가 여긴 경우야. 그치?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건데 합집합 대신에, 그러니까 요게 성립이 되잖아. 원래 A 합 B 원소 개수, 얘는 N의 A, N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교비. 요건데 여기서 얘를 뭐로 바꾼다? 전체 집합으로 바꾼다는 거죠. 얘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 요거 얼마? 65. 65는 59 더하기 38 빼기 요거니까 요 순간 답 구하면 되잖아. 똑같은 문제지. 그치? 그러면 32가 나오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때는 32. 그래서 두 개 빼주시면 36 나오겠네. 6 나오겠네. 6. 그 다음에 거기 파트 2, 파트 B는 딱히 어려운 거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집에 숙제 한번 해보시고, 793번 해봤지 우리가. 793번도 해봤고,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파트 C에서는 그 813번하고 819번 두 개를 해볼 건데, (813번을) 내가 해볼게. 813번 두 개 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 그치, 여기까지 하면은 진도 끝난 거지 우리? 그치, 집합. 이제 명제 이제 절반이 넘어갔어. 이제 딱 봐봐. 책 두께를 봐봐. 이거 50%가 넘어갔지 우리가. 813번. 그러니까 이런 좀 변칙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볼게 한번. 그 어느 학급 전체가 30명이야. 그치? A 지역 방문이 17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전체 집합이 뭐 이렇게 있겠지. A가 17명, B가 15명이야. 그럴 때 A와 B 중 어느 한 지역만, 한 지역만은 어디니? 한 지역만은 여기 아니야? 한 지역만. 여기 보라색 영역 아니야? 여기하고 여기지. 여기 한 지역만이지?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변칙적인 문제지.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푸냐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야. 봐봐. 하나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부등식, 그지? 이거는 부등식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쓰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에 얘를 x로 잡았어. 그치? 얘를 x 잡으면 여기가 얼마래? 17명이래. 그럼 여기에만 표현하면 어떻게 돼? 17-x 표현할 수 있지. 됐니? 17명으로 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가 15명이니까 얘는 얼마? 15-x지. 그 다음에 전체가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30명이라고 돼 있어. 이 전체가 현재 30명이야. 그러면 요 3개 더 합시다. 영역. 하나, 둘, 3개 더하면 얼마니? 17에다가 15 더하면 32. 32에 마이너스 x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30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치? 30에서 얘를 빼면은 바로 요게 나오지? 그럼 x 빼기 2, 여기는 x 마이너스 2라고 적을 수 있지. 됐니?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모두 다 그치? 미지선을 잡아서 표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인원수니까. 부등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17-x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5-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x-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의 범위가 나와. 그럼 봅시다. 얘는 여기서는 17보다 작다 나오고, 여기서는 그대로 0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는 x15보다 작다 나오고, 여기서는 x2보다 크다 나오지. 그럼 x 범위 나왔지? 그럼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의 범위는 2에서 15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어. 됐니?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지금 나는 보라색 영역을 범위를 구할 거야. 이 보라색 영역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x가 요 범위일 때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얼마? 32 마이너스 2x, 이거의 범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되니? 빗금친 부분은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구해주시면 돼. 그럼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의 2x는 마이너스 4, 32를 더해볼게. 그럼 여기서 2에서 32 마이너스 2x는 32에서 4를 뺐어. 28. 이렇게. 최대 치소가 나왔지. 최소값은 2, 최대값은 28. 그러면 두 개 곱해주시면 56. 그러니까 좀 변칙적인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이야. 미지수 하나 정해서 어떻게 한다? 부등식 만든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전형적인 거는 학생들이 잘 안 틀려.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이런 변칙적인 문제가 나오겠지? 일단 마지막으로 819번 보고 좀 쉬는 시간 줄게. 우리가 집합에서 마주치는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한번 볼게. 그 문제 읽어보시면 819번 전체 집합 보니 5 이하의 자연수야. 전체 집합 적어볼까? 1, 2, 3, 4, 5. 그치? 그 다음에 A 집합 1, 2. B 집합 2, 3, 4. 2, 3, 4. 그치? 그럴 때 X하고 A지. X하고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X하고 B하고 교집합이지? 얘가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아니야. 그랬을 때 이 X의 개수 구하라. 문제가 이거지. 문제가 이건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뭐 겹치는 게 하나로 있다는 얘기잖아.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러니까 어떤 X라는 애가 있는데, X는 요거의 부분집합인데 A하고 1하고 2 중에서 뭐 겹치는 게 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얘하고도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를 둘 사이 관계를 봐봐. 둘 사이 관계를 보면은 요 2라는 애가 약간 특수한 케이스 아니니? 봐봐. 그렇지 않니? 2라는 애가 좀 특수하잖아. 2가 만약에 X가 2가 있잖아. X가 만약에 2가 있으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버려. 한 방에. 그치? 2라는 애가 그냥 특수한 케이스잖아. 만약에 X가 2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도 충족하고 동시에 얘도 충족해버려. 한 방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분류할 때 요 2라는 애가 약간 특수한 위치에 있으니까 X가 2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을 때로 나누는 게 맞다는 거지. 그게 딱 보이면 좋고. 그렇지. 그럼 봐. 그러니까 X라는 애가 첫 번째 우리가 케이스 분류할 게 2라는 애가 이제 X의 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2라는 애가 이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경우가 있어. 얘로 나눈다는 거야. 왜냐면 2가 특수한 케이스거든. 그렇잖아. 만약에 봐봐. 첫 번째 경우 볼게. X가 2를 가지고 있어. X가 2를 가지고 있으면 얘 충족하고 얘 충족하지.
조건 다 충족하는 거 아니야? 이 x라는 애가 2를 갖고 있는 순간 얘도 만족해, 얘도 만족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의 부집합의 개수 몇 개니까? 2는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금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니? 그치? x가 2를 갖고 있는 순간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어. 이거의 부집합이래. 그러면 2는 반드시 포함하는 나머지 4개를 만들 수 있는 부집합이니까 얘 4제곱개가 되지? 몇 개? 16개. 이때 해석되겠니?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좀 이해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왜 분류를 이렇게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해. 왜냐면 2가 특수하잖아. 2가 x가 딱 2를 갖고 있는 순간 조건을 한 방에 만족해버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볼게. 이제 x가 2를 갖고 있지 않아. 그치? x라는 애가 2를 갖고 있지 않아. 그치? 그럼 2는 없다는 얘기고 x라는 2는 없다는 얘기고 2는 없다는 얘기고 봐. 그럼 a하고 겹치는 게 있으려면 뭐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 1은 있어야 돼. 1. 그렇잖아. 2는 없는 상태니까 1은 반드시 하나 겹쳐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x 2는 없대. 그러면 3하고 4 둘 중에서 하나는 겹쳐야 되지. 그렇지? 3이 겹치거나 4가 겹치거나 둘 다 겹치거나 그런 경우 아니니? 지금 문제를 보면은 부집합의 개수지? 그러면 지금 2는 안 담고 있는 거로 확정되고 1은 운명 결정돼 있고 그럼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 케이스 카운팅이 되겠다 이거. 그러면 지금 봅시다. 1은 갖고 있어야 되고 2는 갖고 있지 않았어야 되고 얘 봅시다. 지금 그러면 3, 4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적어도. 그럼 5는 무조건 있어요.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니? 아니 그렇잖아. 3하고 4하고가 적어도 하나 이상 겹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만 먼저 파악하면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야.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는 3만 있는 경우, 4만 있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6가지 아닐까? 가지수는? 다시 한번. 봐. 이번엔 x가 2를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얘 없대. x 얘 없어. 그러면 반드시 얘랑 겹치는 게 있으면 1은 있어야 돼. 얘네 둘 우선 운명 결정됐어. 그 다음에 5 봅시다. 5는 이 x라는 애가 5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맞니? 5는 두 가지야. 이거는 5의 개수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2는 포함이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겹쳐야 돼. 적어도 하나가. 3만 겹치는 거, 4만 겹치는 거, 둘 다 겹치는 거. 3가지. 6가지. 답이 나왔지? 그럼 16 더하기 6이 되니까 22가지가 답이 나오겠지. 조금 그래. 집합에서 마주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이런 거야.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이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목 있니? 으이씨, 빨라 애들이.